안녕하세요. 네. 경기도청 도의회 출입기자단 조혜영 총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.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사람 중심, 민생 중심, 의회다운 의회. 먼저 경기도민과 시흥시 제1선거구 주민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. 늘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늘 우리 경기도민과 시흥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. 또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저기 중증 중복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네. 보장과 관련해 장애인 부모회 정담회를 가지셨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뭐 필요한 부분들은 뭐 한도 끝도 없죠. 사실 우리가 이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좀 더 많은 정책과 또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정담회를 통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그 보조공학기기가 너무 부족하다.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숨통을 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아이고,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. 그러면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그 간호 인력 배치나 치료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제도하기 위해서 뭐 무슨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이번 정례회 때 저희 이인규 부위원장님께서 간호 인력 배치와 또 치료를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내년도 본 예산에 좀 더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아이고, 큰일 하셨네요. 네.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그러면 경기 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에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. 이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핵심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어쨌든 이 디지털 플랫폼의 그 나이스와 연계를 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좀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.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일단 그 실효성을 좀 검증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많은 부분들의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.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학부모와 또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소통 또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또 개인정보도 좀 강화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좀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. 네.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. 네.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검증과 그리고 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지금 AIDT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일부 학교들이 올해 이제 이 예산 자체가 교부금이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.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가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전반기에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좀 보고 저희들이 이거를 확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AIDT 관련돼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을 했고 아마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일단 전반기에 한 그 결과를 좀 보고 후반기에는 일단은 좀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요. 지역구가 시흥이신데 네. 시흥에 신설 예정인 그 가칭 시흥과학고등학교 어떤 교육 목표와
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학교로 자리 잡게 될지, 또 그리고 바이오 특호 교육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그 시흥과학고는 이제 시흥시와 좀 연계해서, 그러니까 시흥시가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았고요. 그거와 이제 서울대가 또 같이 올해 서울대 병원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그 R&D 센터가 같이 들어옵니다. 이런 것을 연계해서 시흥이 이제 바이오 특화 도시로 성장하는데 시흥과학고에서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시흥시의 산업이라든가 연구 인프라를 제대로 연계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아유,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. 네. 그럼 그 시흥시 그 어린이집 연합회와 정담회를 얼마 전에 하셨어요. 네.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형평성 문제와 운영난을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꼭 혹시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관계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회 교육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으려고 하고요. 사실 이제 외국인 자녀,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같이 성장시킬 소중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원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러시네요.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러면 그 유보 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차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한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제도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좀 차액이 있었고요. 그 차액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, 작년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202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급간식비가 똑같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럼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 경기 에듀테크 R&D 랩 개소를 두고 미래형 교육 플랫폼을 평가하셨습니다. 이 공간에 경기 북부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, 또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경기 북부에 조성된 이제 에듀테크 R&D 랩은 이제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이제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실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북부가 어떻게 보면 좀 교육에서도 약간은 소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. 이 계기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북부의 아이들에게도 좀 미래 교육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중요한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앞으로 많은 그동안에 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과밀 학급 문제 해결과 교원 정원 확대를 구축하기 위한 결의안을 주도하셨습니다. 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협력해야 할 핵심 과제는 혹시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지금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의 교육비 특별회계나 교원의 정원 또 공무원의 정원을 행안부가 다 갖고 있습니다. 이제 재정은 이제 기재부가 갖고 있고요.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 교육비와 정원을 책정을 할 때 학생 수, 그 다음에 교사 수, 그 다음이 학급 수가 이렇게 정해집니다.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예산을 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급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를 이 산정 기준에 넣다 보니까 그 학급 수가 이제 지방이나 다른 지역이 학급 수를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저희가 받아야 되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덜 받고 있는 겁니다. 이제 일종의 이런 겁니다.
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급당 인원이 한 학급의 인원이 20명입니다. 저희는 지금 30명, 28명, 30명이거든요. 근데 그 학생 수를 저희와 똑같은 기준으로 정해준다면 학급 수가 줄겠죠. 그러면 선생님도 줄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겁니다. 근데 지금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큰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 학생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. 좀 더 나은 교육의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좀 뺏기고 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럼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꽤 많네요. 네.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삭감 문제, 특히 특성 화교 관련 예산 축소를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. 어떤 방식으로 특화성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지원하고 그 육성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많고요. 또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학생들,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습니다. 그러나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특성화고로 오는 학생들을 우리는 더 촘촘하게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작년도 예산 편성에서 한 30%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. 저는 그 부분에 교육청이 우리 특성화고 교육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대부분 다 원복을 시켰고요. 앞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좀 더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에 맞게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그 교과를 좀 개편하고 그 개편함으로써 좀 더 촘촘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야 될 학교고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예,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럼 끝으로 경기도민과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말씀해 주시고 저희 그 함께 참석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. 네,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언론은 정치와 언론은 상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. 절대 벽을 두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어쨌든 우리 언론과 경기도의 언론과 자주 소통하고 또 그 필요한 예산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제 시흥 시민 여러분 또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내란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드셨는데요. 그것은 또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과 또 시흥 시민들, 우리 학생들, 경기도의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남은 시간 더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열 위원장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